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네, 감기 퇴치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기는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지럼증을 남기고 떠났는데요. 그냥 가지. 왜 이런 건 남기고 갈까요? 네, 한의사 김인중 원장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 이야기 더 해볼게요. 사실 감기 치료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네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일종의 뭐 교통사고 후에 후유증이랑 좀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감기 뒤에 어지럼증이 따라와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콧물 감기 뒤에 오기도 하고 열 감기 뒤에도 옵니다. 감기 뒤에 오는 어지럼증은 눈앞이 빙빙 도는 어지럼입니다. 이를 전정신경염이라고 합니다. 귀 깊은 곳에는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전정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평형 기능이 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 이름도 생소합니다. 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네. 들어보면은 이제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전정이라는 기관이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귀 부분일 텐데 네. 감기가 걸리면 이렇게 귀도 아픈가요? 모든 감기에 귀가 아픈 것은 아니고요. 네. 전정신경염이 다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정신경염은 귀에 통증이 있는 질환이 아니고요. 심한 어지러움증과 메스꺼움이 주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감기 걸리면 이 몸 전체 구석구석 다 말썽인 것 같아요. 네. 이 진료를 한방병원에 가서 받으면 감기인지 전정신경염인지 어떻게 파악하나요? 먼저 전정신경염을 진단할 때는 심한 어지럼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어지럼의 원인은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뇌질환일 수도 있고 네. 메니에르병이나 만성 중이염 같은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심한 어지럼이 수분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발병 초기에는 눈의 움직임이 진단에 많이 이용됩니다. 말더듬, 안면마비, 하지마비 등과 같은 다른 신경 증상이 없는 전형적인 경우에는 자세한 진찰만으로도 뇌혈관 질환과 구분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풍운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를 풍운이라고 합니다. 풍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생긴 감기를 말하고요. 네. 우는 어지럼증입니다. 즉 풍운은 감기로 인해 어지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머리가 깨끗하지 않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발생하기 쉽습니다. 주로 30대에서 40대에 잘 생기는 병인데 젊은 사람이 힘이 넘쳐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피곤하고 또 감기 몸살을 앓고 난 뒤에 생깁니다. 풍운이란 병명은 동의보감에 처음 나온 병명입니다. 풍운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운은 추위에 약한 사람이 무리해서 피곤한 상태에서 감기에 걸린 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적절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동의보감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다른 운도 있나요? 뭐 열운? 예. 네. 동의보감에는 어지럼증에 풍운, 열운, 담운, 기운, 허운, 수분의 5가지를 말했습니다. 그중에 풍운과 더불어 열운이 감기에 중요합니다. 열은 네. 열이 많은 사람이거나 열감기를 말하는 것이고 운은 어지럼증이니 열 많은 사람이나 열감기로 인한 어지럼증을 말합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열감기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은 사람이 또 열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열운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풍운이나 열운이나 모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해야 하지만 자주 걸어야 합니다. 4일쯤 치료했을 때 계단을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기라는 게 사실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네네. 뭐 한 해에 뭐 3번 나왔으니까 이제 안 와.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재발이 좀 문제인데 이 재발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문제는 재발입니다. 풍운도 열운도 재발이 문제인데요.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운동이나 가벼운 체조를 계속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이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재활 운동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지럼증 뭐 체조 같은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어지럼증에 도움되는 체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도리도리 체조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오른팔을 몸 정면으로 쭉 뻗어서 네. 어깨 높이까지 올린 후에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엄지손톱의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30도가량 이렇게 번갈아 돌리는 체조입니다. 20회 정도 반복하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인터넷에 어지럼증 체조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체조법이 나오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도 가능하잖아요. 네네. 이 검색에 이제 라디오 특징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지금 저희의 방송이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뭐 네네. 엄지를 이렇게 올려서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 된다. 네. 예,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운동이니까 좀 감기, 풍은이나 열은 있는 분들은 꼭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기 뒤에 후유증 같은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뭐 이제 감기라 하면은 보통 이제 한방 치료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후유증에는 보약으로 치료하면 안 된다면서요? 감기 뒤에 오는 어지럼증은 보약을 쓰면 안 됩니다. 보약을 주면 감기가 더 심해지고 어지러움도 당연히 심해집니다. 보약을 쓰는 어지러움은 허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사우나에 가도 안 되고 소주 한 병에 입을 뒤집어 쓰고 땀을 내도 안 됩니다. 어릴 때 왜 보통 보약 잘못 먹으면 살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건 속설이라고 이제 판명이 났잖아요. 네네. 잘못된 상식이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꼭 보약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정말 올해 이 설에는 우리 도민 여러분 모두가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좀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설인데 모두가 좀 건강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담 한방병원 한의학 박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